나무의자 권상진. 관절에 못이 박힐수록 의자는 점점 바른 자세가 된다. 생각이 무거우면 붙여도 자세를 꽂지 않는데 의자라고 다리 한번 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는가. 못은 헐거워진 생각을 관통하고 너머의 삶을 다시 붙잡는다. 돌아눕고 싶은 밤이 있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온몸에 박혀올 때마다 나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살아볼 궁리를 한다. 하늘도 긴 날을 삐걱거렸는지 밤이면 못대가리들로 촘촘하게 빛난다. 구석, 김기택. 다 열려있지만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 비와 걸레가 닿지 않는 곳, 벽과 바닥 사이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곳, 하루 종일 있지만 하루 종일 없는 곳, 한낮에도 보이지 않는 곳, 흐르지 않는 공기가 모서리 세워 박힌 곳, 오는 듯 마는 듯 날개 달린 먼지가 온다. 많은 다리를 데리고 벌레가 온다. 바람과 빛이 통하지 않는 습기와 냄새가 온다. 숨어있던 곰팡이가 벽을 뚫고 도전한다. 아기 손가락이 어느 날 만져본다. 문이 없어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후벼본다. 긁어본다. 빨아본다. 엄마가 없어도 튼튼하고 안전한 곳, 머리를 넣어본다. 누워본다. 뒹굴어본다. 손가락으로도 꽉 차지만 온몸이 들어가도 넉넉한 곳. 도플갱어. 박미라. 45억 년 넘게 그렇게 계시다니 무엇을 견주어 달을 말하겠는가. 그러나 온갖 원망과 간절을 받아 안는 달빛 너머에는 터지고 패인 분하고 가득하다니. 그렇다면 여기도 천지사방의 달이다. 봐라, 달. 저기 달이 지나가신다. 뛰어가신다. 왼발의 달이 절름절름 가신다. 마른 정강이를 내보이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달이 지나가신다. 터진 치맛단을 추스리며 달린다. 둥둥 떠가신다. 저기 유채밭에 달이 떴다. 광화문 내거리에 달 떴다. 서귀포 앞바다에 달 떴다. 방 안에 부엌에 백화점에 달 떴다. 어떤 달은 금음도 아닌데 가슴 푹 파이고 어떤 달은 벙싯벙싯 혼자서 만월이다. 견디다 해를 집어먹는 달도 있지만 뱃속에 만경창파를 들여앉힌 저 달은 도대체 뜨거운 게 없다. 분화구라는 말에서 맨 처음 달을 떠올린다면 달 그림자를 본 적 없는 청맹관이이다. 돌아앉아 하염없는 어머니를 못 보고 지나친 멍텅구리이다. 간간히 가랑비 흩뿌려 먼지를 재우고 수시로 생겨나는 분화구를 귀신같이 감출 줄 아는 저희가 달이다. 만약 내가 거기 있다면 45억 년쯤 하룻밤에 달려가실 수 있는 저 달, 오늘은 있는 듯
없는 듯 낯달로 떠있다. 세상이 환한 까닭 중에 으뜸이다. 나무의자 권상진. 관절에 못이 박힐수록 의자는 점점 바른 자세가 된다. 생각이 무거우면 붙여도 자세를 꽂지 않는데 의자라고 다리 한번 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는가. 못은 헐거워진 생각을 관통하고 너머의 삶을 다시 붙잡는다. 돌아눕고 싶은 밤이 있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온몸에 박혀올 때마다 나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살아볼 궁리를 한다. 하늘도 긴 날을 삐걱거렸는지 밤이면 못대가리들로 촘촘하게 빛난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힘. 김기택. 다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는 강아지. 눈이 있는지도 모르고 쳐다보는 강아지. 꼬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흔드는 강아지. 아직 이빨이 되지 않은 이빨은 순하고 아직 발톱이 되지 않은 발톱은 간지럽다. 머리를 쓰다듬으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 멀리서 나무들도 덩달아 가지를 흔든다. 머리에서 나무로 이어진 긴 등뼈가 보일 것 같다. 뛰고 흔들고 달려드는 힘들이 솟아나. 산에는 나무들이 가득하다. 발톱 달린 뿌리들이 땅속을 달리는 소리 들린다. 머리와 꼬리 사이, 머리와 산, 강, 하늘 사이, 등뼈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길이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와 꼬리뼈를 흔든다. 하늘이 와서 강아지 눈을 닦아준다. 나뭇잎 바람이 와서 표정을 간지려준다. 햇살이 와서 발바닥을 드높이 올려준다. 장작 박미라. 굴절을 잊은 눈빛으로 유리창 속 왼쪽 팔다리를 살핀다. 어림없는 줄 알지만 그저 바라본다. 오후는 늘 소낙비처럼 달려오고 불안은 서둘러 젖은 꽃을 헤아린다. 꽃들도 우거지면 그늘이 깊어서 그는 자주 캄캄해진다. 꽃을 빙자한 그늘의 식성을 그는 또 오래 바라본다. 아직은 고분고분한 오른손을 식혀 왼손을 반듯하게 눕힌다. 봉숭아 꽃물을 금음딸만큼 가둬둔 왼손이 선잠 깬 아이처럼 칭얼대지만 모른 채 한다. 아픈 손가락을 곁눈질로 살피던 습관 때문이다. 그는 문득 창문을 열고 싶어진다. 달빛과 바람이 뒤엉키는 이런 밤은 깨어있기에 적당하다. 불쏘시개에 마땅할 만큼 잘 마른 팔다리를 달빛에 흠뻑 적신다. 너무 마른 것들은 스스로 부서지거나 손을 타기 쉬워서 덜 마른 장작처럼 서서히 타오르려는 것이다. 덥석 집어가기 쉽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런히 한다. 연기를 핑계로 돌아서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잠깐 눈을 감는다. 아무리 타일러도 잠을 깨지 않는 왼팔, 고든 뼈를 창가에 널어둔 건
밤 이스케서였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집중 치료실로 그를 인도했다. 그들은 금방 불을 붙여도 될 만큼 잘 쪼개진 마른 장작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댈 뿐이다. 그렇다고 달빛이 나서기야 하겠나. 접는다는 것, 권상진. 읽던 책을 쉬어갈 때 페이지를 반듯하게 접는 버릇이 있다. 접힌 자국이 경계같이 선명하다. 한때 우리 사이를 접으려 한 적이 있다. 사선처럼 짧게 만났다가 이내 멀어질 때 국경을 정하듯 감정의 계면에서 선을 그었다. 골이 생긴다는 건 또 이런 것일까? 잠시 접어두라는 말은 접어서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포개지라는 말인 줄을 읽던 책을 접으면서 알았다. 나는 접었어야 옳았다. 이미 읽은 너의 줄거리를 다시 들추는 일보다 아직 말하지 못한 내 뒷장을 슬쩍 보여주는 일, 실마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던 거다. 접었던 책장을 펴면서 생각해 본다. 다시 펼친 기억들이 그때와 다르다. 같은 대본을 쥐고서 우리는 어째서 서로 다른 줄거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는 진실들이 우리의 페이지 속에는 가득하다. 나무의자 권상진. 관절에 못이 박힐수록 의자는 점점 바른 자세가 된다. 생각이 무거우면 붙여도 자세를 꽂지 않는데 의자라고 다리 한번 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는가. 못은 헐거워진 생각을 관통하고 너머의 삶을 다시 붙잡는다. 돌아눕고 싶은 밤이 있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온몸에 박혀올 때마다 나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살아볼 궁리를 한다. 하늘도 긴 날을 삐걱거렸는지 밤이면 못대가리들로 촘촘하게 빛난다. 구석 김기택. 다 열려있지만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 비와 걸레가 닿지 않는 곳, 벽과 바닥 사이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곳, 하루 종일 있지만 하루 종일 없는 곳, 한낮에도 보이지 않는 곳, 흐르지 않는 공기가 모서리 세워 박힌 곳, 오는 듯 마는 듯 날개 달린 먼지가 온다. 많은 다리를 데리고 벌레가 온다. 바람과 빛이 통하지 않는 습기와 냄새가 온다. 숨어있던 곰팡이가 벽을 뚫고 도전한다. 아기 손가락이 어느 날 만져본다. 문이 없어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후벼본다. 긁어본다. 빨아본다. 엄마가 없어도 튼튼하고 안전한 곳, 머리를 넣어본다. 누워본다. 뒹굴어본다. 손가락으로도 꽉 차지만 온몸이 들어가도 넉넉한 곳.
도플갱어 박미라 45억 년 넘게 그렇게 계시다니 무엇을 견주어 달을 말하겠는가. 그러나 온갖 원망과 간절을 받아 안는 달빛 너머에는 터지고 패인 분하고 가득하다니, 그렇다면 여기도 천지사방의 달이다. 봐라 달, 저기 달이 지나가신다. 뛰어가신다. 맨발의 달이 절름절름 가신다. 마른 정강이를 내보이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달이 지나가신다. 터진 치맛단을 추스리며 달린다 둥둥 떠가신다. 저기 유채밭에 달이 떴다. 광화문 내거리에 달 떴다. 서귀포 앞바다에 달 떴다. 방안에 부엌에 백화점에 달 떴다. 어떤 달은 금음도 아닌데 가슴 푹 파이고, 어떤 달은 벙싯벙싯 혼자서 만월이다. 견디다 해를 집어먹는 달도 있지만 뱃속에 만경창파를 들여앉힌 저 달은 도대체 뜨거운 게 없다. 분화구라는 말에서 맨 처음 달을 떠올린다면 달 그림자를 본 적 없는 청맹관이이다. 돌아앉아 하염없는 어머니를 못 보고 지나친 멍텅구리이다. 간간히 가랑비 흩뿌려 먼지를 재우고 수시로 생겨나는 분화구를 귀신같이 감출 줄 아는 저희가 달이다. 만약 내가 거기 있다면 45억 년쯤 하룻밤에 달려가실 수 있는 저 달, 오늘은 있는 듯 없는 듯 낫달로 떠있다. 세상이 환한 까닭 중에 으뜸이다. 나무의자 권상진. 관절에 못이 박힐수록 의자는 점점 바른 자세가 된다. 생각이 무거우면 붙여도 자세를 꽂지 않는데 의자라고 다리 한번 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는가. 못은 헐거워진 생각을 관통하고 너머의 삶을 다시 붙잡는다. 돌아눕고 싶은 밤이 있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온몸에 박혀올 때마다 나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살아볼 궁리를 한다. 하늘도 긴 날을 삐걱거렸는지 밤이면 못대가리들로 촘촘하게 빛난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힘. 김기택. 다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는 강아지. 눈이 있는지도 모르고 쳐다보는 강아지. 꼬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흔드는 강아지. 아직 이빨이 되지 않은 이빨은 순하고 아직 발톱이 되지 않은 발톱은 간지럽다. 머리를 쓰다듬으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 멀리서 나무들도 덩달아 가지를 흔든다. 머리에서 나무로 이어진 긴 등뼈가 보일 것 같다. 뛰고 흔들고 달려드는 힘들이 솟아나 산에는 나무들이 가득하다. 발톱 달린 뿌리들이 땅속을 달리는 소리 들린다. 머리와 꼬리 사이, 머리와 산, 강, 하늘 사이 등뼈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길이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와 꼬리뼈를 흔든다. 하늘이 와서 강아지 눈을 닦아준다. 나뭇잎 바람이 와서 표정을 간지려준다.
햇살이 와서 발바닥을 드높이 올려준다. 장작 박미라 굴절을 잊은 눈빛으로 유리창 속 왼쪽 팔다리를 살핀다. 어림없는 줄 알지만 그저 바라본다. 오후는 늘 소낙비처럼 달려오고 불안은 서둘러 저승꽃을 헤아린다. 꽃들도 우거지면 그늘이 깊어서 그는 자주 캄캄해진다. 꽃을 빙자한 그늘의 식성을 그는 또 오래 바라본다. 아직은 고분고분한 오른손을 식혀 왼손을 반듯하게 눕힌다. 봉숭아 꽃물을 금음딸만큼 가둬둔 왼손이 선잠 깬 아이처럼 칭얼대지만 모른 채 한다. 아픈 손가락을 곁눈질로 살피던 습관 때문이다. 그는 문득 창문을 열고 싶어진다. 달빛과 바람이 뒤엉키는 이런 밤은 깨어있기에 적당하다. 불쏘시개에 마땅할 만큼 잘 마른 팔다리를 달빛에 흠뻑 적신다. 너무 마른 것들은 스스로 부서지거나 손을 타기 쉬워서 덜 마른 장작처럼 서서히 타오르려는 것이다. 덥석 집어가기 쉽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런히 한다. 연기를 핑계로 돌아서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잠깐 눈을 감는다. 아무리 타일러도 잠을 깨지 않는 왼팔 고든 뼈를 창가에 널어둔 건 밤 이슥해서였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집중 치료실로 그를 인도했다. 그들은 금방 불을 붙여도 될 만큼 잘 쪼개진 마른 장작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댈 뿐이다. 그렇다고 달빛이 나서기야 하겠나. 접는다는 것 권상진. 읽던 책을 쉬어갈 때 페이지를 반듯하게 접는 버릇이 있다. 접힌 자국이 경계같이 선명하다. 한때 우리 사이를 접으려 한 적이 있다. 사선처럼 짧게 만났다가 이내 멀어질 때 국경을 정하듯 감정의 계면에서 선을 그었다. 골이 생긴다는 건 또 이런 것일까? 잠시 접어두라는 말은 접어서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포개지라는 말인 줄을 읽던 책을 접으면서 알았다. 나는 접었어야 옳았다. 이미 읽은 너의 줄거리를 다시 들추는 일보다 아직 말하지 못한 내 뒷장을 슬쩍 보여주는 일, 실마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던 거다. 접었던 책장을 펴면서 생각해본다. 다시 펼친 기억들이 그때와 다르다. 같은 대본을 쥐고서 우리는 어째서 서로 다른 줄거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는 진실들이 우리의 페이지 속에는 가득하다. 나무의자 권상진. 관절에 못이 박힐수록 의자는 점점 바른 자세가 된다. 생각이 무거우면 붙여도 자세를 꽂지 않는데 의자라고 다리 한번 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는가. 못은 헐거워진 생각을 관통하고
너머의 삶을 다시 붙잡는다. 돌아눕고 싶은 밤이 있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온몸에 박혀올 때마다 나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살아볼 궁리를 한다. 하늘도 긴 날을 삐걱거렸는지 밤이면 못대가리들로 촘촘하게 빛난다. 구석, 김기택 다 열려있지만 손과 발이 닿지 않는 곳, 비와 걸레가 닿지 않는 곳, 벽과 바닥 사이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곳, 하루 종일 있지만 하루 종일 없는 곳, 한낮에도 보이지 않는 곳, 흐르지 않는 공기가 모서리 세워 박힌 곳, 오는 듯 마는 듯 날개 달린 먼지가 온다. 많은 다리를 데리고 벌레가 온다. 바람과 빛이 통하지 않는 습기와 냄새가 온다. 숨어있던 곰팡이가 벽을 뚫고 도전한다. 아기 손가락이 어느 날 만져본다. 문이 없어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후벼본다, 긁어본다, 빨아본다. 엄마가 없어도 튼튼하고 안전한 곳, 머리를 넣어본다, 누워본다, 뒹굴어본다. 손가락으로도 꽉 차지만 온몸이 들어가도 넉넉한 곳. 도플갱어 박미라 45억 년 넘게 그렇게 계시다니 무엇을 견주어 달을 말하겠는가. 그러나 온갖 원망과 간절을 받아 안는 달빛 너머에는 터지고 패인 분하고 가득하다니. 그렇다면 여기도 천지사방의 달이다. 봐라 달, 저기 달이 지나가신다. 뛰어가신다. 맨발의 달이 절름절름 가신다. 마른 정강이를 내보이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달이 지나가신다. 터진 치맛단을 추스리며 달린다 둥둥 떠가신다. 저기 유채밭에 달이 떴다. 광화문 내거리에 달 떴다. 서귀포 앞바다에 달 떴다. 방안에 부엌에 백화점에 달 떴다. 어떤 달은 금음도 아닌데 가슴 푹 파이고 어떤 달은 벙싯벙싯 혼자서 만월이다. 견디다 해를 집어먹는 달도 있지만 뱃속에 만경창파를 들여앉힌 저 달은 도대체 뜨거운 게 없다. 분화구라는 말에서 맨 처음 달을 떠올린다면 달 그림자를 본 적 없는 청맹관이이다. 돌아앉아 하염없는 어머니를 못 보고 지나친 멍텅구리이다. 간간히 가랑비 흩뿌려 먼지를 재우고 수시로 생겨나는 분화구를 귀신같이 감출 줄 아는 저희가 달이다. 만약 내가 거기 있다면 45억 년쯤 하룻밤에 달려가실 수 있는 저 달, 오늘은 있는 듯 없는 듯 낫달로 떠있다. 세상이 환한 까닭 중에 으뜸이다. 나무의자 권상진. 관절에 못이 박힐수록 의자는 점점 바른 자세가 된다. 생각이 무거우면
붙여도 자세를 고쳐 앉는데 의자라고 다리 한번 꼬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는가. 못은 헐거워진 생각을 관통하고 너머의 삶을 다시 붙잡는다. 돌아눕고 싶은 밤이 있었고 돌아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온몸에 박혀올 때마다 나는 자세를 고치며 다시 살아볼 궁리를 한다. 하늘도 긴 날을 삐걱거렸는지 밤이면 못대가리들로 촘촘하게 빛난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힘. 김기택. 다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는 강아지. 눈이 있는지도 모르고 쳐다보는 강아지. 꼬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흔드는 강아지. 아직 이빨이 되지 않은 이빨은 순하고 아직 발톱이 되지 않은 발톱은 간지럽다. 머리를 쓰다듬으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 멀리서 나무들도 덩달아 가지를 흔든다. 머리에서 나무로 이어진 긴 등뼈가 보일 것 같다. 뛰고 흔들고 달려드는 힘들이 솟아나 산에는 나무들이 가득하다. 발톱 달린 뿌리들이 땅속을 달리는 소리 들린다. 머리와 꼬리 사이, 머리와 산, 강, 하늘 사이 등뼈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길이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와 꼬리뼈를 흔든다. 하늘이 와서 강아지 눈을 닦아준다. 나뭇잎 바람이 와서 표정을 간지려준다. 햇살이 와서 발바닥을 드높이 올려준다. 장작 박미라. 굴절을 잊은 눈빛으로 유리창 속 왼쪽 팔다리를 살핀다. 어림없는 줄 알지만 그저 바라본다. 오후는 늘 소낙비처럼 달려오고 불안은 서둘러 저승꽃을 헤아린다. 꽃들도 우거지면 그늘이 깊어서 그는 자주 캄캄해진다. 꽃을 빙자한 그늘의 식성을 그는 또 오래 바라본다. 아직은 고분고분한 오른손을 식혀 왼손을 반듯하게 눕힌다. 봉숭아 꽃물을 금음딸만큼 가둬둔 왼손이 선잠 깬 아이처럼 칭얼대지만 모른 채 한다. 아픈 손가락을 곁눈질로 살피던 습관 때문이다. 그는 문득 창문을 열고 싶어진다. 달빛과 바람이 뒤엉키는 이런 밤은 깨어있기에 적당하다. 불쏘시개에 마땅할 만큼 잘 마른 팔다리를 달빛에 흠뻑 적신다. 너무 마른 것들은 스스로 부서지거나 손을 타기 쉬워서 덜 마른 장작처럼 서서히 타오르려는 것이다. 덥석 집어가기 쉽도록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런히 한다. 연기를 핑계로 돌아서는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잠깐 눈을 감는다. 아무리 타일러도 잠을 깨지 않는 왼팔 고든 뼈를 창가에 널어둔 건 밤 이슥해서였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집중 치료실로 그를 인도했다. 그들은 금방 불을 붙여도 될 만큼 잘 쪼개진 마른 장작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댈 뿐이다. 그렇다고 달빛이 나서기야 하겠나.
접는다는 것, 권상진. 읽던 책을 쉬어갈 때 페이지를 반듯하게 접는 버릇이 있다. 접힌 자국이 경계같이 선명하다. 한때 우리 사이를 접으려 한 적이 있다. 사선처럼 짧게 만났다가 이내 멀어질 때 국경을 정하듯 감정의 계면에서 선을 그었다. 골이 생긴다는 건 또 이런 것일까? 잠시 접어두라는 말은 접어서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포개지라는 말인 줄을 읽던 책을 접으면서 알았다. 나는 접었어야 옳았다. 이미 읽은 너의 줄거리를 다시 들추는 일보다 아직 말하지 못한 내 뒷장을 슬쩍 보여주는 일. 실마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던 거다. 접었던 책장을 펴면서 생각해 본다. 다시 펼친 기억들이 그때와 다르다. 같은 대본을 쥐고서 우리는 어째서 서로 다른 줄거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는 진실들이 우리의 페이지 속에는 가득하다.